네, 파트 3 부가지세 신고에 관한 내용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신고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에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내역을 작성하시오. 기존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할 것. 자, 일기 확정이죠? 자, 일기 확정이니까 뭐다?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자, 일기 확정이죠. 자, 일기 확정이니까 뭐죠? 정산을 해야 돼, 정산을. 그쵸? 확정은 정산, 예정은 안분. 물론 확정도 안분은 맞긴 맞는데 정산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당사는 과수와 면사업을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안다. 알고 있고요. 일기예정 시, 자, 일기예정 신고 시에 뭐 했죠? 안분을 했겠죠. 그때 반영된 공통매입세액의 불공제, 즉 면세 사업으로 들어간 부분이 얼마가 있다? 375만원만큼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뭐다?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되었고 일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일단 확정신고 한번 띄워볼게요.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클릭. 일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까지 알고 있죠? 자, 확정이니까 안분해야 돼요? 정산해야 돼요? 정산해야 되겠지. 자, 우리 특별한 말이 없어도요. 보통 시험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나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불러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니요. 자, 여기 있는 구분은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거의 뭐 넣을 게 없습니다. 자, 총공통 매입세액부터 일단 먼저 구하셔야 되는데 쌤 얘기했죠. 여기에는요. 6개월치가 들어온다고요. 왜요? 비록 확정이지만 정산은 1월 달부터 일기가 언제예요? 일기 예정, 일기 확정을 다 합친 거죠. 일기 확정이. 참 미안해요. 정산이. 그러면 일기 예정 1월 달부터 일기 확정 4월, 6월 달까지 전체적인 공통 매입세액 6개월치를 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6개월치의 매입세액이 얼마인가 하면은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공통 매입세액이 1월부터 3월 달까지는 얼마? 1,000만 원이고 4월에서 6월 달까지는 800이죠. 그러면 1,000만 원에 800 따면 1,800이죠. 걔를 여기에 넣으라는 얘기예요. 일단 6개월치.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한다? 곱하기, 그렇죠. 과세 플러스 면세분의 면세를 해가지고 이제 면세 비율로 곱해가지고 안분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총 공가액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자, 매출 보니까 과세와 면세를 다 더한 게 일기 때는 얼마? 2억 5천, 1억 5천, 4억이죠. 일기 예정 때 4억이죠. 그러면 일기 확정 때는요. 2억에 1억 5천. 요거는 이제 3억 5천입니까? 그러면 4억에 3억 5천이니까 더하면 얼마? 7억 5천이죠. 그럼 여기다가 7억 5천을 적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7억 5천 분의 뭐예요? 면세죠. 그러면 또 6개월치의 면세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자, 1기 예정 때는 1억 5천, 1기 확정 때는 1억 5천, 토탈 3억. 그러면 1기 6개월 동안에 있잖아요. 6개월 동안에 과세 면세 합쳐가지고 7억 5천만 원치를 팔았는데 그 중에 면세가 3억이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40%니까 40%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1800에서 40%만큼은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00에 40%가 얼마입니까? 그게 이제 72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20만 원만큼은 이제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배 더 내야 되겠죠. 그쵸?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공제를 못 받으니까 공제를 못 받는 만큼을 세금을 더 내는 거니까 이제 720을 더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미 기존에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못 받은 게 있었죠. 여기 얼마? 375만 원. 그러면 예정 때 375만 원만큼을 그쵸? 매입세 공제 안 받았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확정 때는 얼마를요? 그렇죠. 나머지 얼마? 345만 원만큼만 추가로 공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이게 끝입니다. 자, 이상으로 1번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산은요, 6개월치를 먼저 구하고, 아시겠죠? 그 중에서 예정 3개월치를 빼가지고, 확정 다시 또 뭐 3개월치를 이렇게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뭐 기본 강의 때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다 했으니까 이제 ESC 빠져나오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까지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얘 안 누르면은 저장이 안 되죠. 그러면 점수가 깎입니다. 네. 자, 1번 다 풀었고요. 이제 그러면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2번.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 10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거래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19년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랍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한 문제이다. 꼭 한 문제씩 나오죠. 단,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고 부가세 신고서 이외의 과표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과 전자신고서의 공제는 생략한다.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이거는 10,000원 더 넣으면 안 되겠다. 그쵸?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거래는 없는 것으로 하며 사업자 단위 사업자 총額뭐야 이거 사업자 단위 과세자 아니에요. 그쵸? 문제가 좀 이상한데 자 사업자 단위 과세자 자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요. 총괄납부 사업자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쌤이 왔다 갔다 하면 좀 시간 걸리니까 여러분도 문제를 보시고요. 쌤도 문제를 보고 입력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천천히 매출 자료부터 입력합시다. 먼저 세금계산서 발급과세 매출액 5개 5천 간주 공급분은 제외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2기 확정이니까요. 부가세 신고서 클릭 10월에서 12월로 가면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5억에, 그쵸? 5천 이렇게 적어란 얘기예요. 그럼 1번은 끝나죠? 네,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자, 5억에 5천 넣었고요. 자, 2번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액 1억에 1천 어디에 넣으면 돼요? 그렇죠. 1억에 1천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주공급 여러분 간주공급도 매출이죠. 매출이 아니지만 매출로 보는 거니까 그쵸? 야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타사업장 반출 금액 700에 70이 있답니다. 우리 그 간주공급은 여러분들 네 가지가 있죠. 사업상 증여, 그 다음에 사자 개폐,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폐 없이 잔존재화. 기억나십니까? 근데 여기서 자가 공급은요, 첫째 면세 관련, 둘째 비용음용 수용차 관련, 셋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있었죠. 그럼 얘네들은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매입세액을 추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개념이죠. 벌을 주는 개념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팔았다면 1,000만 원에 팔았겠지. 그래서 1,000만 원 시가에다가 과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세원계산서를 발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오케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딱 한 가지가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제 공급으로 간주하는 게 있었죠. 그게 누구입니까? 그렇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입니다. 우리 회사의 직무장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는데 직매장은 공장에서 물건 받아가지고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직매장이 이렇게 되면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니까 공장에서 이제 물건 보낼 때 공급으로 간주하고 그렇죠? 세원계산서까지 넣어서 보내면은요. 그렇죠? 넣어서 보내면은 직매장이 매입세 공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사업장 반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뭐예요? 간주 공급 중에서 세원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회사끼리의 공급이니까 당연히 이익을 붙이면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다? 예, 원가로 그냥 유일하게 과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원가로 과세해야 되고 세원계산서까지 넣어서 줘야 된다.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예요. 발급한 거기 때문에 어디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원가로 유일하게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700에 70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700에 70을 엎어버리면 5억 700이고요. 맞죠? 그러면 5,0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로 가셔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전산하게 1급에서 다 하는 거죠. 예, 가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출분 매출액이 있는데, 직수출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죠. 그럼 직수출은 어디에다가, 예, 워낙 환산하기네요. 여기에 영세 기타에다가,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자, 3천만 원 넣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요거죠. 1천만 원. 영세율 세금계산서. 얘는, 5번에다가 1천만 원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매출 자료는 다 넣었으니까요. 끝이 났고요. 이제 매입 자료만 넣으시면 되겠네요. 매입 자료 밑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야, 그럼 이거는 얘만 알면 은근히 쉬운 문제다, 그쵸? 자, 매입 자료 볼게요. 5000cc의 5인승 소형 승용차 구입액인데 영업 사용 목적으로 구입을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제조업이기 때문에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상 수치했지만, 그쵸? 그대로 3천만 원 300을 매입세액에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일단 3천만 원에 300을 넣어줘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거는 고정 매입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얘는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불공이죠. 그래서 불공은 2번 입력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16분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가 하셔가지고 50분에다가 3천만 원에 300을 한 번 더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왔기 때문에 여기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불공제가 가가지고, 예, 여기에도 같이 입력을 중복으로 2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가지고 0이 되는 거죠. 그럼 불공제의 효과가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구입이 있죠. 4억 9천에 4,900. 이거는 뭐 그냥 여기다가 세금계산서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사원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국내 항공료 법인카드로 결제한 금액. 자, 이것도 별표예요. 자, 이거는 여기에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절대로 넣으면 안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이거 매입세 공제 안 되죠. 왜요? 항공이죠, 항공.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사업자. 누가 있죠? 첫째, 소매업자. 물론 소매업자는 사업자가 요구 시에는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업종이 또 있었죠. 뭐 택시,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자판기, 입장권 발행 사업자. 이 입장권 발행 사업자가 누굽니까? 항공이죠, 항공. KTX 항공, 그쵸? 이런 경우에는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자죠. 이런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못해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한다는 얘기는 국가가 이런 기업에게 재원화 용역을 구입하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꺼봤자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절대로 뭐다?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쌤, 불공이니까 여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쌤 얘기했죠. 불공은요, 원래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불공은 원래 일반 증표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불공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증빙을 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에만 넣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은 아예 신고서 자체에다가 반영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얘는 카드이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여기까지 작성이 끝났습니다. 자, 더 이상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그런 건 없죠? 그리고 뭐 가산세 이런 것도 구할 필요가 없죠. 맞죠? 그게 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출 자료에서 간주 공급과 매입 자료에서 이 국내 항공료 카드 끄는 거, 그쵸? 요거는 불공이기 때문에, 즉 매입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뭐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 난 거고요. 이상으로 신고서 작성도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해수시 빠져나오실 때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까지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이 났고요. 다음 문제
제 원천징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할게요. 1번 문제는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내용인데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알고는 있죠.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죠. 네, 화면을 보시면 근로소득 비과세가 5가지가 있죠. 첫째, 야간 근로수당, 둘째, 식대, 셋째, 자본점 보조금, 넷째, 육아수당, 다섯 번째, 해외 근로수당.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이 4가지가 제일 잘 나오고 있고요. 해외 근로수당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다음 자를 이용하여 수원산업의 생산직 근로자, 이거 체크죠? 왜요? 야간 근로 비과세를 확인해야 됩니다. 정희석 씨가 있고요. 5월분 급여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야, 이거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도 작성해야 된다, 그렇죠? 자, 이거 불표예요. 전월미환급세액은 15만 원이다. 저번 달에 우리가 환급받지 못한 게 있다는 얘기죠? 이거 넣는 위치, 요 입력하는 위치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급여지급일은 매월 말일입니다. 5주짜리죠. 첫째, 수당 등록과 공제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서 입력하면 되고요. 수당 이외의 항목은 fu로 체크하면 됩니다. 안 쓰면 fu로 하자.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매월 작성하며 정희석 씨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기로 한다. 자, 5월달 급여 내역입니다. 자, 기본급부터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월급자로부터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과세를 먼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수당에서 비과세가 누가 있죠? 첫째, 식대 B,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B, 야간근로 비과세가 되겠죠. 왜? 생산직 근로자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정희석 씨가, 그쵸? 정희석 씨가 정말 이 내용들이 이제 비과세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식대, 다음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답니다. 어라? 식사를 제공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식대는 비과세가 안 되죠. 자, 지우겠습니다.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로 이용을 하고 사용한 직원한테만 보조금을 주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추진한답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안 주니까 비과세가 확정이죠? 확정. 노란색으로 체크할게요. 야간 근로수당. 올해 들어 5월부터 업무 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 외 근무 수당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답니다. 충족하고 있으니까 비과세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교에 따라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 교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교육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요, 좋은 거죠, 그렇죠?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과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는 누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급여 입력에다가 먼저 수당부터 등록할게요. 자, 원천징수 급여자료 입력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당 공제로 가셔가지고요. 자, 기본급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항목이 뭐였죠? 식대였죠. 자, 식대. 근데 식대가 이제 과세였죠. 그래서 비과세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에 과세해가지고 식대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과세는 유형 선택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월정액에서 정기 부정기라고 이제 선택하라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 급여를 자,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기본급 밑에다가 놓으시면 되고, 자, 그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자, 이거는 여러분들 비과세였죠? 그럼 위로 올려가지고 식대 밑에 놓으시면 되고요. 야간 근로수당도 비과세 맞습니다. 올려서 네,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밑에 놓아주시면 되고요. 교육보조금 없죠? 그러면 과세 가가지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교육보조금. 이런 식으로. 자, 이 아이도 클릭을 해서 야간 근로수당 밑에다가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했고요.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예, 프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당 항목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여러분들 자동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국민연금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학자금 상환 안 쓰죠? 예, 프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입력할 게 없네요. 그러면 확인 누르고 이제 5월달 급여 입력하라고 하죠. 자, 5월로 놓으시고 지급 연월일은 매월 말일이다 나왔으니까 31일로 가시면 되고 정희석 사원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기본부부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150, 그 다음에 10만원, 30, 20만원, 교육보조금도 20만원. 오케이. 자, 국민연금은요, 얼마입니까? 85,500원. 건강보험은 59,280원. 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뜨는 게 교재가 맞고요. 고용보험도 맞고. 자,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도 교재하고 자동으로 뜨는 게 다 맞죠? 맞으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다르다면은 그때는 문제가 우선이에요. 자, 입력 다 있죠? 자, ESC 빠져나오시면 급여자료 입력이 끝이 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합시다. 있죠? 클릭. 자, 여기에 날짜는 5월로 놓으셔야 되겠죠? 네, 5월에서 5월까지. 자, 월급을 주는 기간도 5월에서 5월까지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작성이 다 되고요. 자,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죠? 그렇죠. 좌측 하단에 있는 여기 돈을 미환급수액에다가 문제에서 보았던 얼마 15만원만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달에 원래 소득세는 얼마? 17,180원 내야 되는 건데 저번 연도에 이제 환급 안 받은 게 있으니까 얘하고 얘를 퉁쳐가지고 맞죠? 이제 전월 미환급수액은 이제 조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132,820원만큼만 더 환급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환급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로 다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차월 2월 환급세액이 여기에 전월 미환급세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급 신청했다면은요, 환급 신청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나오면은요, 여기다 어떻게 한다? 132,820원을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입력하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ESC 빠져나오시면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현 시간으로 1번 문제를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 박세돌 씨의 연말정산 입력을 할 건데요. 자, 요 내용도 간단한 설명 좀 드리고요.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빠르게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죠. 네, 연말정산 풀이 앞서 우리 수업 시간 때 열심히 공부를 했겠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쌤이 언급을 하고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항목별 공제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얘들은 일단 연령 제한과 소득 금액 제한이 있죠. 자,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목별 공제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외우죠? 보의, 교기, 신. 자,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료는 연령 제한이 있죠. 근데 소득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혹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500만원 이하가 되면은 제한을 통과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보험료는 이 둘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령과 소득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의료비는요. 사람이 아픈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령 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비. 교육비하고 기부금하고 신용카드는요. 그냥 같이 외우세요. 얘들은 배우고 기부하고 이제 생활비 정도는 써야 되기 때문에 연령 제한까지는 터치를 안 합니다. 하지만 소득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암기 사항들이 있는데, 자, 보험료부터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뭐,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된다는 거. 그쵸? 여러분, 근데 물론 뭐 한도도 있고 세율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몰라도 전산이 어차피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험 문제를 푸는 용도로서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는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 되고요. 의료비는요, 전액 공제를 일단 먼저 외우셔야 되겠죠? 자, 본이 뭐예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경로자, 난임, 시술비, 본장 65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가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었죠. 뭐, 해외에서 쓴 거, 성형수술한 거, 그다음에 보약, 건강 증진을 위한 거죠. 이런 것들은 공제 안 되고요. 자, 안경은 인당 얼마? 50만 원까지가 한도로 공제가 되죠. 우리 50만 원 한도 두 가지가 있었죠. 안경, 교복 꼭 기억하세요. 자, 교육비. 직계 존속비는 교육비 공제 안 되죠. 단,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됩니다. 자, 학원 됩니까? 안 되죠. 어학연수 안 됩니다. 대학원은요? 대학원 안 됩니다. 스쿨버스 비용도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50만 원 한도가 있는데 교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되죠.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죠. 뭐 안경하고 교복은 1인당 50만 원 한도 꼭 기억하시고요. 체험학습비 주로 이제 수학여행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쵸? 수학여행이라든지 뭐 야외 활동 이런 거 갈 때 어떤 비용이 든다면은 연간 30만 원 한도까지 공제가 되고요. 대학원은 여러분들 본인만 공제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학원비는 원래 공제가 안 되는데 미취학 아동, 그쵸?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비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학원들이 있죠. 공제가 됩니다. 자, 기부금, 종친회 친목회 동창회는 당연하죠.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연 지연이죠. 그다음에 이제 법정 기부금을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법정 기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지정 기부금이에요. 그러면 법정 기부금 누가 있죠? 첫째, 수재민 돕기. 그 다음에 국가의 기부, 국방헌금, 군대 기부하는 거. 그다음에 국립암센터, 기억나죠? 대한적십자사.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잘 나오진 않는데, 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타 교재나 또는 이제 쌤이 이제 타 교재를 좀 참고하거나 또는 이제 세무 1급 정도를 이제 보니까요. 뭐 한 번씩 뭐 바보에 나오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민간단체인데 유일하게 여러분들 법정 기부금에서 민간단체에서 이제 민간단체에 기부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전액 공제가 되는 것은 바보에 나오는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만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정치 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본인만 가능한 거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이제 지정 기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네, 신용카드, 형제자매 카드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쵸? 형제자매가 이제 카드 쓸 때는요, 다 찢어버리세요. 내 거 주면 돼, 내 거 대신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용분 공제 안 되죠. 그 다음에 고정비. 이 고정비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핸드폰 요금 이체한 거, 아파트 관리 비용 이체한 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뭐 전기세, 수도 요금, 뭐 아파트 관리비, 뭐 이런 등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은 공제가 안 됩니다. 세금 감옥가 당연히 안 되죠. 세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 안 되죠. 왜? 현금 서비스 받을 때, 그쵸? 카드로 공제 주게 되면은 나중에 그 현금 가지고 다시 현금 영수증 끊겠죠. 그러면 중복으로 공제가 되니까요. 안 되는 거고요. 상품권 구입도 안 됩니다. 상품권도 돈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자동차 구입비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신차 구입비 이런 거 안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해요. 몇 프로? 10% 공제 가능합니다. 자, 도서공연비, 도서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은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요. 연간 얼마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겁니다.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로 이런 이제 보험료나 의료비나 교육비 같은 걸 껐을 때 중복공제 원칙 안 되죠.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우선이고, 맞죠? 신용카드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죠? 자, 우리는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뭐, 의료비, 사람이 아픈 거니까 중복 공제 됩니다.
그다음에 교복 구입비 중복공제 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중복공제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외우세요. 뭐라고요? 의료비, 교복 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하다. 자, 연금저축. 이거는 본인이 이제 가입한 것만 되는 거예요. 자, 월세공제. 요거는 이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만 되는 겁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돼요. 7천만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들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세돌 씨의 부양가족의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집한 연말정산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명세 탭을 참고만 하라고 했죠?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연말정산 탭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세부담 최소화가 되도록 적용하기로 한다. 자, 그럼 이제 원천징수에 연말정산 가져가지고요. 박세돌 씨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F2 누르고 박세돌 불러오시면 되고요. 이건 아시죠?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부양가족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기본공제가 된다는 얘기는 연령제한과 소득금액 제한을 다 통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박기동 1번이니까 아버님이죠. 아버님만 빼놓고는요. 나머지 분들은 다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내용은 아버님이 현재 연령 제한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부란 얘기는 소득금액이 100만 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소득금액 때문에 부가 되었으니까 아버님은 의료비 외에는 안 된다. 그걸 일단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님은 박기동 님이시죠. 예, 이제 제한이 걸렸으니까 그냥 의료비만 된다. 그렇게 이제 일단 체크를 하세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아버님이 이제 65세 이상이시니까요. 의료비가 나온다면은 전액공제가 되는 거죠. 그것도 이해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보시면 여기 세이가요. 미취학 아동이죠. 5살이면. 그럼 미취학 아동이니까요. 세이도 미취학이다. 이걸 꼭 적어주셔야 돼요. 적어줄 필요는 없는데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미취학인데 이게 보니까 세이가요. 장애인에 체크가 되어 있죠. 세이가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가 장애인인 것까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왜? 장애인의 경우에는요, 장애인 보험료라든지 이제 의료비가 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액 공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이외에는 이제 크게 뭐 체크할 내용은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만 이제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연말정산 입력으로 올게요. 첫 번째, 신용카드부터 가겠습니다. 자, 본인 배우자,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공제가 되겠죠. 자, 배우자도 소득금액 제한 통과 다 했으니까, 그렇죠? 자, 본인 거부터 한번 볼게요. 2,500인데, 자, 뺄 게 뭐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녀 하늘이의 영화관비. 자, 우리 하늘이가 여기 보시면 10살이죠. 그럼 초등학생이니까 당연히 교육비로 공제가 안 되겠죠. 여러분, 원래 카드는 의료비를 빼고는 중복 공제가 안 되죠. 근데 영화관비가 교육비에서 공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영화관비가 얘는 교육비에서 공제가 안 되었겠죠. 그래서 카드로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비로 학원비를 긁었는데 걔가 교육비로 공제가 안 되면 카드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놔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이가 있는데 세이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에 가입되고 있죠. 근데 보험료는 무조건 중복공제가 안 되니까 120원 빼야 됩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액은 별도로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중교통 이용액부터 일단 입력할까요? 자, 신용카드로 합시다. F2 누르고 노란색은 F2죠. 자, 그러면 대중교통에다가 방금 얼마? 50만 원이죠? 넣고 그럼 나머지를 이제 신용카드에 넣어야 되는데 자, 신용카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일단 2,500만 원이 있었죠. 그쵸? 여기 조금만 옆으로 옮길게요.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 영어 학원비 공제가 됩니다. 이거 빼면 안 돼요. 근데 장애인 보험료는 빼야 돼요. 이거는 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120 빼야 되고요. 이거는 보험료로서 공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대중교통은 이미 우리가 50만 원만큼을 입력을 했죠. 맞죠? 입력했기 때문에 이것도 빼야 되겠죠. 마이너스 50만 원. 그래서 얼마? 2,330만 원만큼을 추가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인 거는 끝나는 거예요. 배우자입니다. 자, 현금 영수증이 300만 원이 있죠? 자, 여기서도 뺄 거는 빼야 됩니다. 세의 음악 학원비가 있고 세의 한약 구입비가 있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액이 되어 있죠. 근데 세의가 여러분들 누굽니까? 미취학 아동이었죠. 자, 우리 그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은 중복공제가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죠. 쌤 설명드렸죠. 자, 세 가지 누굽니까? 첫째, 그렇죠. 의료비 무조건 중복으로 공제가 됩니다. 둘째는요, 세이와 같이 미취학 아동의 뭐라고요? 학원비 공제가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요, 그렇죠.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이는 미취학 아동이니까 학원비하고 한약구입비 이거는 의료비겠죠? 중복으로 공제가 돼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두 개는 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빼면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액이 있죠? 35만 원.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 전통시장 가가지고 35만 원만큼을 입력할게요. 그러면 300만 원에서 35만 원만큼만 전통시장으로 넣어두고 나머지는 빼면 안 되니까 265만 원이 현금 영수증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끝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상으로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입니다. 자, 본인의 생명보험료가 있고 자녀들의 보험료가 있는데 첫째 안 되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누구? 저축성 보험은 안 돼요. 알고 있죠? 찍어주고 그 다음에 보험료는 본인 거 60만 원 있고 세입 거는 장애인 보험료죠. 이거는 별도로 이제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 확인 누르고 보험료 오른쪽에 여기 있네요. 그럼 본인 거는 얼마? 60만 원. 그 다음에 세입과 장애인 보험료 12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비로 가겠습니다. 자, 부친 이거 안 되죠. 왜? 건강 증진 즉 보약은 안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본인 거 렌즈 요거는 70만 원이지만 50만 원 한도 잘리니까 그쵸? 50만 원까지만 적어주시면 돼요. 우리 50만 원 한도 있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뭐 있습니까? 50만 원 한도 있는 거. 안경, 교복. 그쵸? 안경, 교복. 그래서 50만 원 이렇게 좀 적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지? 그냥 50만 원 체크할게요. 50만 원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만 원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의료비 세입거 질병 예방 의료비 130만 원 당연히 되겠죠? 근데 최미소의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한 한약 구입비가 있답니다. 당연히 뭐 의료비는 중국 문제가 되는데 한약 구입비 됩니까? 좀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하면은요 글자를 따라가세요. 여기에 건강 증진이란 말이 없죠. 근데 미안합니다. 질병 예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한약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쓴 거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약으로 한약을 다니면 그거는 공제가 안 되지만 질병 예방으로 한약을 다니는 거는 공제가 되는 거예요. 130만 전부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세이가 여러분들 아까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세이는 장애인 전액 공제로 의료비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료비에다가 F2 그럼 본인 거는 얼마? 50만 원 넣어주면 되고요. 세이는 장애인이니까 장애인에다가 100 얼마였죠? 130인가? 120이니까 13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문제는요.
세의 의료비를 100만 원도 맞는 걸로 이제 정답을 인정해 주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한약이라고 하는 게 그 보약의 의미가 좀 강하다 보니까 보약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항의도 이제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 때문에 정확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당시에 보약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30을 뺀 것도 인정을 해주었어요. 이거는 중복으로 답이었습니다. 130만 원도 답이고 보약으로 오인해서 뺐다면은요 100만 원도 답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었어요. 출제위원이 정확히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답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쌤은 대신에 뭐다 그냥 물리에서 갈게요. 그냥 문구를 그대로 그냥 따라갈게요. 아시겠죠? 그럼 질병 예방 의료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저는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교육비. 배우자의 대학교 교육비 공제가 되겠죠. 하늘이 세이 둘 다 됩니다. 그렇죠? 자, 배우자부터 한번 입력해 볼게요. 교육비에 F2 누르고 배우자는 대학생이니까 여기에 F2 얼마? 5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초등학생이죠? 그러면 초중고에 가가지고 F2. 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그 초등학교 수업료는 당연히 되죠. 체험학습비가 3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체험학습비는 30만 원까지가 한도기 때문에 정확하게 30만 나왔죠. 그럼 그대로 두면 돼요. 자, 영어 학원비. 하늘이가 아까 전에 그 초등학생이니까 그쵸? 아, 참 여기 나와 있네. 아까 확인도 했고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은 학원비 공제 안 되죠. 물론 신용카드에서는 되었지만 교육비로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비로 공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교육비로 공제가 된다면은 카드를 끌는 경우는 어때요? 그때는 카드가 공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무튼 학원비로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320만 원만큼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320만 원만큼 초중고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자, 세이가 있죠. 자, 세이가 아까 장애인이었죠, 그렇죠? 근데 교육비는 장애인 뭐 특수교육비가 있으면 별도로 넣어야 되는데 자,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냥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학원비가 150만 원 있는데 주 1회 월 단위 취미소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포함되었다. 이건 아까 우리가 현금영수증에서 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악 학원비는 그대로 취약전 아동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150만 원. 됐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부금 있는데요. 자, 기부금은 본인이 대한적십자사에다가 기부했네요. 그렇죠? 우리 기부금은 여러분들 대한적십자, 국립암센터, 국가의 기부, 국방헌금, 투지민 돕기 다 법정이죠? 그래서 기부금은 여기에 그냥 아무 때나 가서 클릭 F2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 여기에다가 얼마 39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죠. 이상으로 연말정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ES10 빠져나오시면 네, 현시간부로 83회 전산 세무 2급 실무 수업은 마감을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83회 이론 시험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